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FX의 첫사랑니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니 이미 어릴 때 모두 겪었다 생각하겠지 Attention boys 나는 좀 다를걸 다른 애들은 딱 밀어내고 자리를 잡지 난 속 깊은 곳에 아주 은밀하게 네만 벽을 뚫고 자라난다 특별한 경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 새로운 경험 럼펌펌펌 하얀 머리가 잠도 오지 않을까 넌 쉽게 나오지 못할까 진짜 첫사랑 펌펌펌 이거 어쩌나 곧 깨자는 나일 기대했겠지 삐딱하게 써서 널 괴롭히겠지 내가 좀 쉽진 않지 이렇더라 저렇다 말지만 많지만 겪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겠지 힘들게 날 뽑아낸다고 한데도 평생 그 자리 비워두겠지 아마 난 아닐 거야 Yeah 아마 맞을걸 이젠 둘만의 비밀 만들어줄게 쉿 둘만의 쉿 하얀 머리가 잠도 오지 않을까 넌 쉽게 나오지 못할까 어느 날 짜릿한 첫사랑 펌펌 네 맘 벽을 뚫고 자라난다 벽을 뚫고 자라난다 벽을 뚫고 자라난다 벽을 뚫고 자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 깨질 듯이 아파온다 깨질 듯이 아파온다 깨질 듯이 아파온다 아주 깨질 듯이 하얀 머리가 너는 머리 아플까 잠도 오지 않을까 넌 쉽게 나오지 못할까 나를 잊지 못할까 진짜 첫사랑 펌펌 진짜 네 첫사랑 특별한 경험 펌펌펌 짜릿한 첫사랑 새로운 경험 펌펌펌 진짜 네 첫사랑 특별한 경험 펌펌펌 짜릿한 첫사랑 새로운 경험 펌펌펌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요소에서는 쓰떡거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놓아 보고요. 2부 쓰떡거래 미완성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에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바일 한국라디오 어플에서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거나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요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요소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아직 26년이라는 게 좀 저는 낯설어요. 다들 잘 지냈죠? 잘 지냈죠? 다들 떡국은 드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떡국 많이 먹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희 첫 노래로 첫사랑니를 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되게 귀여운 사연이 도착했답니다. 지오도님의 사연 읽어볼게요. 고품격 라이브 오디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쓰떡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인터넷 하다가 첫사랑의 기준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꼭 한 번씩 멈칫하게 돼요. 어린 시절 모든 걸 함께했던 소꿉친구,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동아리 선배, 20대 초반에 만나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연애했던 친구까지. 이 중에 내 첫사랑은 누구인지 한참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첫사랑이란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떡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리 애청자 지오도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떡을 여러분 다들 첫사랑 있으세요? 첫사랑 있죠? 일단 첫사랑의 정의가 다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 아니면 처음 사귄 사람? 근데 이게 사랑이니까 처음으로 이 사람 때문에 울 만큼 막 절절했던 사랑?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첫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글이었는데 댓글에 이런 질문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첫사랑 정의 중에 제일 공감된다. 정혜 언니는 첫사랑의 정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현수 씨가 본 글의 댓글처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다들 첫사랑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근데 사실 지효도님처럼 첫사랑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요. 저 2명이에요. 정혜 씨도 2명이에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엄청 많이 좋아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처음으로 울고불고 하면서 절절하게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여러 명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 명? 현수 씨 첫사랑 콜렉터네. 정혜 씨는 2명 있다 했잖아요. 누구예요? 한 명은 순수하게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욕심이 났던 사람, 질투가 났던 사람이요. 오, 다들 그게 몇 살 때예요? 너무 특정되나? 저는 중학생 때. 근데 아마 들어도 본인인 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초까지인 것 같아요. 세인 씨는요? 저도 10대 때. 그때 한 2년, 3년? 오래 짝사랑했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 첫사랑하면 그 짝사랑이 떠오르네요. 근데 그땐 뭐랄까, 이 사람을 꼭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을 절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황도 모르고 싶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이 더럽히지 않는 순수하고 예쁜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어요. 진짜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정도면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세인 씨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까지 크면서 사실 연애 경험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사랑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계속 느끼고 좋아하고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원초적인 감정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사랑이 가장 무거웠다. 가장 내 세상을 많이 흔들고 내 자아를 형성시키는 그런 경험이 돼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기쁨이나 슬픔도 지금보다 배로 느끼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런 좌절? 이런 것도 엄청 컸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느낀 그 감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짜다. 그때가 진짜다. 이렇게. 아, 근데 현수 씨 말 들으면 제가 한 첫사랑이 사랑이 맞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첫 좋아함 정도가 아니었을까. 자, 사랑이라고 함은 현수 씨가 겪었던 것처럼 좀 더 무겁고 감정이 더 깊어야 될 것 같은데 제 10대 때 첫사랑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뭐죠? 세인 씨의 첫사랑은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다. 어머, 그런가? 물론 첫 좋아함도 당연히 첫사랑이지만 또 다른 첫사랑이 아직 찾아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아직 제 세상을 흔들 만큼 어떤 그런 강렬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소신 발언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혜 씨는 첫 좋아함이 첫사랑이고 맞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좋아했던 사람. 세인 씨는 풋사랑이 첫사랑이었잖아요. 그 썰 좀 풀어주시겠어요? 아, 풋사랑 썰이요? 아, 근데 너무 별거 없는데 그거. 얘기 가능해요, 근데? 아, 근데 어차피 제 첫사랑은 이걸 절대 들을 일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중학생 때 봉사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거기 조금 훈훈한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그래서 그냥 잘생긴 오빠다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같이 요양원 봉사를 간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딱 좋아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이게 좀 말하려니까 이걸 입 밖으로 내뱉으려니까 좀 웃긴데 제가 걸레를 빨려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말도 없이 제 걸레를 가져가서 자기가 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무심한데 다정한 포인트가 절 설레게 했어요. 아, 이게 설명하니까 그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웃겨요? 완전 설레는데? 아니 잘생겼는데 빨래도 해줘. 설렐만 했다 세인 씨. 그래요?
한번 그렇게 설레니까 뭘 해도 좋고 막 설레고 그랬어요. 봉사도 더 자주 나가고. 그래서 제가 새콤달콤 좋아해서 오빠가 자주 사줬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소중해가지고 안 먹고 모셔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거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세인 씨 근데 진짜 티 안 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장난도 치고 욕도 하고 되게 편한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절대 안 들키려고 했어요. 뭔가 들키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혼자 좋아하고 끝난 거예요? 네. 그 오빠는 이제 고3이 되고 저는 고1이 돼서 둘 다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헤어진 거에 대해서 막 큰 슬픔을 느끼지 않은 채 제 첫사랑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슬펐던 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친구들한테서 뭐 어떻게 지낸다더라 이런 근황을 들어도 그때 그 귀여운 감정들, 예쁜 기억들이 생각나서 아 그때 그 오빠 되게 좋아했는데 막 이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 오, 신기하다. 너무 귀엽다. 신기하다. 귀엽다. 근데 저 매번 스토커를 하면서 제가 항상 뭔가 세인 씨, 현수 씨와 극과 극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첫사랑에는 세인 씨와 현수 씨의 중간인 것 같아요. 어머?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두 분도 이야기 가능한 첫사랑 썰 풀어주세요. 이야기 가능한? 가능한. 정희 씨 먼저 하실래요? 저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제 첫사랑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어른이 됐을까? 막 그 김종욱 찾기처럼. 근데 댓글 달아가지고 진짜 찾으면 너무 설레겠다. 그러니까. 제가 첫사랑 2명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한 명은 별로 찾고 싶지 않고요. 나머지 한 친구 소식은 듣고 싶어요. 그 친구는 그때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잠깐이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완전 짧은 기간이어서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생생한 걸 보면 꽤나 마음이 갔었나 봐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안산에 있는 영어 마을에 갔는데 겨울방학이었어요. 갈 때 레벨 테스트를 해서 들어가는데 제일 높은 반 바로 밑에 있는 반에 제가 들어갔고 그 남자애는 제일 영어를 잘하는 반에 있었어요. 아예 모르는 사이였고요. 일단 나는 이것도 좀 멋있어. 그러니까 벌써 설렌다. 그리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눈썹이 엄청 짙었고 웃을 때 되게 반달눈이 되는 친구였어요. 영어 마을이니까 수업 시간에 조를 짜서 롤플레이를 하는데 여자인 친구들이 아무도 저랑 조를 안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빠들이 저랑 자꾸 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저는 누구라도 조를 해주니까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따? 왕따 그런 거였어요. 어머.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가 지나가는 소리로 정혜랑 조 좀 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문자를 조금씩 주고 받았는데 기숙사에 발코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발코니로 나와봐 문자가 와서 밖에 나가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기숙사 바로 2층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나란히 서서는 아니지만 각자 발코니에 서서 같이 눈을 봤어요. 어머, 말 그대로 이게 눈을 맞았네. 눈 맞았네. 아, 다른 의미도 있는 거야? 혹시? 눈 맞았다. 응. 아, 근데 저만 눈 맞았을 수도 있죠.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으면 걔를 만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여서 싸이월드 친구하고 연락 조금 하고 지내다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저 눈 맞을 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순간을 꽤나 오래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어른이 됐는지는 궁금해요.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스토리가 제가 생각한 첫사랑이에요. 하이틴 로맨스. 아니 걸레 대신 빨아주는 잘생긴 선배도 너무 멋있잖아요, 세인 씨. 아니야. 아니야.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신기루 같은 그런 첫사랑 있잖아요. 아련한. 근데 제가 왜 이 친구가 종종 생각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눈을 같이 봤던 그 순간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의 뭔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내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때 그렇게 왕따 당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후로도 그 친구 덕분에 괜찮았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났던 기숙사 친구들도 보고 싶네요. 너무 소중하다. 너무 아름답다. 나를 지켜준 사람이라니. 그러니까요. 아, 듣다 보니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더 아련한가 봐요. 여러분의 첫사랑도 안 이루어졌나요? 근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랑 한 번 사귀어봤다고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평생 영원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영혼은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한 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 같이 좋아하네? 이걸 확인한 순간이 있다면 이루어진 거죠. 전 그거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런 기준이면 저는 이뤄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저는 일단 첫사랑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완전 네거티브한 첫사랑인데 중학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뭔가 사랑했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집착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어장을 당했는데 저는 애초에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제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그분한테 애정 아닌 애정을 받다가 그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막 집착을 하게 됐던 그때 뭔가 연애의 쓴맛을 처음 알았습니다. 연애의 쓴맛?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항상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처음엔 힘들잖아요. 그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외모나 행동을 막 꾸며내고 제 모습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좀 깨달음을 얻고 제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진짜 덕분에 자아가 엄청 단단해지긴 한 경험이어서 첫사랑 하면 그때의 기억이 먼저 생각나네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연애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커지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공감해요. 완전 공감합니다. 아, 저를 그렇게 좀 순수하게 좋아해주고 마음을 쏟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예쁜 건지 요즘 들어서 많이 와닿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줬던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도 최근에 이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날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고2 때 같은 동아리 1학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를 선배, 선배 이렇게 부르면서 잘 따라줬거든요. 제가 공부한다고 불안하고 힘들 때도 맨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였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한 수능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막 머리 싸매고 착잡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책상으로 빨간 단풍잎을 들이미는 거예요. 어머.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제 메마른 고3 시절에 엄청 큰 위로가 됐어요. 나중에 제가 무사히 입시 마치고 대학교 가서도 종종 연락했었는데 그러다 제 20살 생일 때 그 친구가 손편지를 써줬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를 종교의 일부분처럼 생각했었다. 와. 그리고 선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되는 사람이고 선배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 더 많이 사랑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지랑 같이 봉투에 담아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고3 때 학교 야자실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힘들 때마다 약간 마음 다잡으려고 제 감정이나 생각들 약간 동기부여 되는 글들을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제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고3이 돼서 제 책상에서 떼서 1년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제 생일 때 편지 봉투에 담아서 준 거죠. 그 대박. 힘들었던 시간을 그 친구가 다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너무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나더라고요. 요즘도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힘내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첫사랑이라고 하고 싶네요. 아니, 들어보니까 그 친구한테 현수 씨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요? 아, 내가 첫사랑 아닐 것 같은데? 아, 모르죠. 근데 저는 그 친구 생각하면 제가 너무 미성숙할 때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미성숙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도 마음 한켠에 담아둔 친구가 있어요. 여자인 친구인데 그냥 첫사랑의 기준을 정말 넓게 본다면 얘가 떠올라요. 처음으로 이 사람의 모든 게 멋있어 보이고 동경하면서도 시기 질투하고 근데 그 우정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제가 발전하는 자양분이 됐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자세하게 중2 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취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편이었죠. 근데 그 나이에도 자기 취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취미도 있고 꿈도 명확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막 엑소의 으르렁 이런 게 아니야. 정말 내가 처음 들어본 가수와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자기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 저도 노력을 안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그냥저냥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보고 나서부터는 되게 저도 막 뭘 해내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학원도 따라가고 걔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 취향도 생기고 아까 그 첫사랑 오빠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맞아요. 훨씬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범위를 넓혀야 첫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무 첫사랑인데요. 그런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우정은 연애 같고 어떤 연애는 우정 같다는. 확실히 특별한 우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재밌고 뭐랄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결정판? 그러니까 걔랑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걔를 독점하고 싶고 나만 친구였으면 좋겠고 막 이랬어요. 너무 사랑이네요. 이거 완전 사랑이라고. 다들 이런 약간 넓은 범위의 첫사랑이 있나요? 근데 저는 사람 아니에요. 저던데? 그럼 뭐예요? 저는 첫사랑 강아지. 벌써 슬퍼. 저 털동물 친구들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강아지 친구들을 진짜 사랑해요. 키웠던 강아지들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진짜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강아지는 어디 마당에 묶여있던 강아지였는데 장소는 밝힐 수가 없고요. 이름은 송이였어요. 그때 별그대 드라마 유행할 때여서 송이. 까만색 블랙탄 진돗개였고 맨날 묶여있거나 어디 약간 철장이랄까? 자기 공간이 있긴 했는데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허락받고 자주 가서 산책을 시켜줬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내 세상에 얘가 엄청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 얘도 얘 세상에 제가 완전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송이 세상에 정혜 씨가 큰 부분이라는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이 옆에 앉아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뭔가 통하는 기분, 송이도 그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검은색 강아지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얘를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사정이 생겨서 송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내 강아지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새로 가는 곳에서 되게 사랑받을 거라고 모두가 안심시켜줬어요. 송이는 사랑스러운 친구니까 가서도 사랑받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가기 전에 새로운 가족분께 편지를 적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어요? 주로 송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적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근데 나중에 가서 송이를 봤는데 송이가 거기서 묶여 있었어요. 물론 사랑으로 키우시겠지만 그땐 지금보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적을 때라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송이를 생각하면 뭐랄까? 그런 동물권에도 관심을 가지게 해줬고 힘들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됐던 친구. 나중에는 까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어쩌면 송이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 사람보다 더 절절하다. 아직도 생각하면 매일 눈물 나요. 너무 애틋한데요? 내가 봤을 때 서브 첫사랑이 우리 진짜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까 그건 그냥 빌드업이었고 맞아. 이용당한 거야, 서브를 위해. 현수 씨는요? 저는 저의 다른 의미의 첫사랑은 음악이 제 첫사랑이고요. 울어도 돼요? 아,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의사가 됐지만 정말 음악에 대한 꿈은 없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휴학하고 1, 2년 정도 혼자 음악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나는 음악이랑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냈거든요. 막상 뛰어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시간도 너무 잘 가고 재밌어서 화장실 참아가면서 막 몇 시간씩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벅찬 거예요. 아, 역시 음악만이 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파일럿 방송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부속품이 돼도 좋고 내 인격이 없어도 되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다 음악하면서 한 생각들이에요. 좀 과하게 비장하긴 한데 그땐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음악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도 사실 계속 막 합리화를 했어요. 그래, 나 하고 싶었던 거 해봤고 못하는 거 알았으니까 뭐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도 진짜 전남친 못 잊듯이 계속 생각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희망도 갖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지만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음악이. 저는 현수 씨한테 음악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듣는데 더 마음 아픈데요. 전 근데 그런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뭔지 정확히 알고 또 그걸 느껴보기까지 한 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요? 네,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선물처럼. 인생에 그렇게까지 강렬한 무언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가 어쨌든 그런 강렬한 사랑을 하고 그만큼 행복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또 멋있고. 맞는 말인데 당시엔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모르기 vs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걸 못하기. 뭐가 더 힘들까? 왜냐하면 처음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따라와 주니까 그 괴리에서 오는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뭔지 알아요.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못하다니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애매한 재능은 저주다. 그 괴리에서 오는 아픔이 뭔지 아니까 더 아프네요. 현수 씨 첫사랑이. 그랬지만 세인 씨 말대로 그런 강렬한 사랑을 해봤다는 거. 그리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봤는데 꿈이 꼭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삶, 모든 꿈을 다 이뤄낸 삶보다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나를 반짝반짝이게 하는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게 더 제가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꿈이란 걸 뭐라 해야 되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내가 이 일을 주업으로 삼지 않아도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스떡을 하면서 음악 고르는 것도 저한테 너무 설레는 일이에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 자체로도 효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그때 느낀 슬픔과 좌절과 미련조차도 다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넓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첫사랑이 그런 거네요. 효용이 있네요. 현수 씨한테 음악처럼. 근데 겁나 아파요. 맞아. 아프긴 진짜 더럽게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도 효용이 있다. 맞아요. 근데 정말 한 직업이나 내가 잘하고 싶은 그 분야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이별이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맞아.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찢어져요. 저는 그때 작업한 거 하나도 못 지웠어요.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나를 같이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정혜 씨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만둘 때 여전에 주변에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쓰라려서 계속 외면을 하다가 어느 날 무언가를 깨닫고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글에 이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공간을 이루고 있다 봤을 때 그 공간에 나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디자인이 맨 앞줄에 있었으면 지금은 뒷줄로 갈 시간? 근데 언제든지 앞줄로 다시 올 수 있는 것. 왜냐면 내 공간에서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구석에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근데 지금은 내 앞줄이 아닌. 너무 좋은데요? 위로돼요. 저는 이별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뒷줄로 옮긴다는 게. 이게 어쨌든 내 삶에 쌓여온 흔적이니까 버린다는 게 진짜 안 되고 뒷줄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마음이 찢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앞줄로 올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가면 또 그것도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랑은 아픈 거다. 첫사랑은 아프지만 아픔은 원동력이 된다. 아, 저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까요? 저는 요즘 사람이랑 이별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사람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 자체가 능동성이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나한테서 멀어질 수 있는데 꿈이나 일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더 놓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런 마음 때문에 슬퍼질 때마다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김신식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 슬픔이 나를 데려다 주리라. 그 시간을 겪을 땐 아프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슬픔이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의 슬픔 덕분에 나중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또 꿈을 이루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 꿈이 어떤 식으로든 기결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슬픔이 나를 데려다 주리라. 너무 좋은데요? 아니, 우리 오늘 주제가 첫사랑이라서 잼예만 할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깊어지네요. 그니까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1부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2부 미완성 원고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 대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남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쓰고 떠드는 걸의 두 번째 코너. 언젠간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새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쓰떡걸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쓰떡걸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걸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번에 음악을 그만둘 때 썼던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쓴 지 꽤 오래된 장비들을 처분하기로 했다. 아쉬워하거나 말리는 겹편들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슬픈 건 나고 그 슬퍼하던 시절도 이젠 다 지났다. 닿을 수 없는 내가 되고 싶다. 나에게도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가보지도 못한 곳의 향수를 느낀다. 내가 음악을 해야 할 운명 같은 건 없다. 음악은 잠 못 들 만큼 정열을 다했던 짝사랑 같은 것. 또 사랑하는 것들을 새로이 맞아야지. 짧지만은 아, 너무 슬퍼요. 슬퍼요? 짧지만 아니. 강하다. 짧지만 울림이 있는데요. 어떻게 처분했어요? 저분? 했죠. 네. 진짜 강한 사람이다. 전 아직 디자인할 때 샀던 거 하나도 못 버렸어요. 진짜요? 근데 저도 이게 그만두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음악을 해야 할 운명 같은 건 없다라고 했는데 또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너무 희망한 맞아. 고문인가? 맞아. 맞아요. 저는 그 시 좋아하거든요. 애움길. 너에게로 간 나의 길은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트여진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뭐 이런 시가 있는데 그 끝에 아직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도 뭔가 그 설레는 마음을 품고 계속 맞아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품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내 길이 아니라고. 그래도 이렇게 쓰니까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약간 덮어두고 살았는데 정혜 씨 글도 한번 들어볼까요? 2부의 마지막 글은 제 글입니다. 저는 이번에 첫사랑 강아지 송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벌써 울것 같아. 쓰면서 오열을 했는데 아마 많이 읽고 왔거든요. 안 울려고. 그래도 울 것 같은데 최대한 울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까만 강아지 송이에게 우리가 만난 지도 10년이 지났어.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네가 가기 전 썼던 글을 읽었어. 모든 것에는 끝이 존재한다. 금요일이면 송이도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난다. 그곳에는 송이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사랑을 더 듬뿍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근데 나는 못 보내주겠고 눈에 계속 밟히고 참 이기적이다. 드라마 보면 상대방이 좋은 기회가 생겨 멀리 떠나서 헤어져야 할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고 뒤에서는 눈물을 훔치고 등 떠밀어 보내주던데 나는 등 못 떠밀겠다. 샤워하면서 또 울었다. 나는 끝이 너무 싫다. 송이야,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직 나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강아지 별에 갔는지도 모르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를 보러 갔던 날, 너는 마당에 묶여 있었어. 뛰어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가슴에 꼭 박혀서 다시는 널 보러 가자고 말하지 못했어. 사실 잠깐 본 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평소에는 뛰어노는데 잠깐씩 그렇게 있는 것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그 이후로
묶여 사는 강아지들에게 더 눈길이 갔어. 그러다 동물권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이렇게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앞으로도 너를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털동물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려 해. 언젠간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의 전송이 내 첫사랑 강아지야. 어떡해. 우리 다 우는데 어떡해. 정혜 씨 이런 걸 써오면 어떡해요. 너무 슬프잖아요. 생각보다 오열처럼. 정혜 씨 수고했어요. 이거 다 읽느라. 정희 씨가 송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은가 봐요. 사실 근데 송이도 정혜 언니를 만나서 짧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송이도 정혜 씨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라고 했는데 정혜 씨가 송이한테 준 게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송이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잠깐 본 거지만 그렇게 평소에는 뛰어노는데 잠깐씩 그렇게 있는 것이길 바랬다 라고 했는데 저도 정말 그랬길 바라고 또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진짜 송이의 견생에 우리 정혜 씨가 있어서 송이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미안성원고는 여기서 마쳐볼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러브송. 나의 모든 것들은 안개 속의 새처럼 멀어지기만 해. 잊혀지는 일들로 잊지 못하는 일로 무뎌지겠지만 살아갈 거야. 내일도 그렇게 너와 같이 사랑해 볼 거야. 볕이 드는 하늘을 그려봐. 눈부신 햇살 아래 함께하는 거야.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에 우리의 밤은 영원
이번 화에서는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첫사랑은 참 이상해요. 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우리는 첫사랑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너무나도 서툴렀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사랑이었죠. 방금 들으신 유다빈 밴드의 러브송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에, 우리 사랑엔 빛이 있기에, 나의 아침은 영원할 거야. 현실에 지고, 상황에 밀리고, 때로는 스스로의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뭐라 해도 그래도 이 감정만은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러브송을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첫사랑의 순간을 지나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연습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이 노래처럼 여러분의 사랑엔 빛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늘 그랬듯 여전히 우리 사랑합시다. 그럼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거를 찾아주시고요. 영상마다 구글 폼 링크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지호도님의 신청곡 반다오이의 봄 템포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걷던 우리의 시간 슬픔도 없이 걱정도 없이 흘러 또 흘러왔네. 수많은 인연 속에 우리의 만남 아주 특별히 다가와서 흘러 또 흘러왔네. Hola, felicidade, 안녕 행복아, adeus tristeza, 잘가 슬픔아. Hola, felicidade, 안녕 행복아, adeus tristeza, 잘가 슬픔아. 하염없이 걷던 우리의 시간 슬픔도 없이 걱정도 없이